한반도에 고요하던 물이 탁해졌고 맑던 하늘은 연무로 덮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땅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뉴스나 신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한국의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몇몇 예지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한 수도승이 남긴 예언이 최근 들어 조용히 퍼지며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일본 동북부의 고산 사찰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이 수도승은 일본 내에서도 영적 능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바로 이 인물이 2025년을 앞둔 어느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 4가지를 남긴 것이다. 이미 이 수도승이 예전부터 예언했던 여러 사건들이 일정 부분 실제로 실현되면서 그의 말은 일본 내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특정한 국가나 인종을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 한반도라는 지역에 집중하여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 지금 이 나라의 기운이 바뀌고 있으며 곧 거대한 전환의 물결이 밀려온다는 것이다. 그가 남긴 예언은 4가지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 4가지는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이어진 장대한 예지의 줄기라고 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이 4가지가 하나같이 한국의 미래와 국운, 나아가 세계적 역할까지 아우른다는 것이다. 단순히 국내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한국의 변화는 곧 세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최근 들어 점점 현실에서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졌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전해진다. 수도승 육에는 한밤중 자신의 가람에 모인 이들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기운이 심상치 않다고. 그는 허황된 말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기,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며 그 변화가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를 상세하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2025년이라는 시점을 명확히 짚었으며 이 해가 한반도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첫 번째 예언이 흘러나왔다. 지금 이 땅의 기운은 예전과 같지 않다. 한반도는 본래 청정한 에너지의 흐름 위에 놓인 곳이었다. 이곳은 천상과 지상의 문이 열리는 장소, 도량의 중심이며 중생의 삶과 직접 이어지는 법기의 흐름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운이 바뀌고 있다. 고요하던 물이 탁해졌고 맑던 하늘은 연무로 덮였다. 육신은 여전하지만 영의 흐름이 뒤틀려 있다.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 나라 전체가 새로운 업의 흐름 안에 들어섰다. 그 업은 오래전 선택된 자손들의 행보와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의 지도자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품고 있다. 외부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내부의 혼란은 안으로부터 쌓인 업장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곧 다가올 정화를 위한 전조다. 이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이다. 기운은 변하고 있으며 그 흐름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일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공포보다 묘한 기대가 있었다. 이어지는 말이 곧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예감이었을까. 그는 두 번째 예언을 이어갔다. 2026년이 되기 전 이 땅은 다시 맑은 기운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아무런 행동 없이 주어지는 변화가 아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열, 속임과 흔들림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드는 기운이 있다. 그 기운은 본래 이 땅에 머물던 기운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 도의 기운이다. 남쪽의 하늘 아래에서 연꽃처럼 피어오르는 한 줄기 기운이 있다. 그것은 마치 대웅전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듯 천천히 퍼져간다. 그 기운이 북으로 번져갈 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전의 혼란이 왜 있었는지를. 그때가 되면 이 나라는 다시 본래의 기운을 회복하고 오래된 업장이 하나하나 정화되며 새로운 법륜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겠지만 세계는 그것을 감지하고 곧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기운은 돌아오고 운은 새로이 열린다. 이 부분까지 들은 이들은 단순한 나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가 말한 변화는 외교나 정치의 범주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회복이었고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한 고유한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핵심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단 한 사람의 등장이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부처와 같은 존재로 불리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한국의 미래가 단지 경제적 번영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질 오늘의 예언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이 단순한 희망을 넘어 이미 현실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사실 류겐이라는 이름은 일본 내에서도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니었다. 그는 사찰을 대표하는 존재도 아니었고 매체에 등장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특정 인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그의 존재가 회자되어 왔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단순한 점괘나 기륭을 묻기 위함이 아니었다. 류겐은 사물의 흐름, 즉 기운의 방향을 통찰하는 능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은 애매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점, 지리적 조건 그리고 사람이 놓인 자리까지 명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에 그 말은 영적 조언을 넘어 실질적인 예측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예언이나 통찰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 세계의 변화를 기운으로 읽는 방식으로 그 변화를 어떻게 다룰지를 가르쳐주는 자였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기운의 응축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기운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그 흐름의 중심에 이제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세상에서 도량의 자리를 잃지 않은 나라는 많지 않다. 많은 곳에서 이미 업이 쌓여 혼탁해졌으며 도의 기운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본래의 도량을 품고 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맥이 끊기지 않았고 그 맥은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그것을 본다. 남과 북의 경계 너머에 살아있는 기운이 있으며 그 기운은 하나로 이어질 준비를 마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도의 결합이다. 진정한 의미의 합일은 영혼의 통일이며 그 중심에 바로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정치 지도자인가? 종교 지도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인물인가? 류겐은 이에 대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킨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인물에 대한 예고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세계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상징적 계시였다.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그는 법을 설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으며 그의 행동에는 자비가 있다. 그는 외롭고 조용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기운이 다시 살아난다. 나는 본다. 그가 지나간 산에는 다시 초목이 피고 그가 머문 땅에는 물이 맑아진다. 그는 부처와 같은 존재이되 자신을 부처라 하지 않는다. 그는 구세주라 불릴 수 있지만 그 스스로는 구세주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이 정한 자리에서 준비를 마쳤으며 때가 되면 세상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가 등장하는 시점은 대한민국의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와 맞물린다. 그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운이 그를 따라 움직이며 법계가 그를 도와준다. 눈이 맑은 자는 그를 보고 알아보겠지만 눈이 흐린 자는 그의 존재를 보고도 부정할 것이다. 그는 대자비의 인연으로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며 그를 통해 이 민족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잃고 있었는지를. 이 말은 단순히 한 인물에 대한 상징으로 끝나지 않았다. 류겐은 이 예언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인물은 유명 인사가 아닐 수 있다. 거꾸로 평범한 모습 속에 비범한 기운을 지닌 자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가 등장함으로써 세상의 흐름은 바뀔 것이며 대한민국은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의 예언은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다.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남겼다. 과연 우리는 그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보게 될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며 다만 우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류겐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다. 길은 드러난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된 자만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열리는 진실의 문이다. 그 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열릴 것이며 그로 인해 한국은 세상의 도량이 될 것이다. 그는 예언의 말 한마디마다 불교적 은유와 기운의 흐름을 담아냈다. 도량, 법계, 자비, 업장과 같은 단어들이 그의 말 속에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변화의 작동 원리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네 번째 예언이었다. 통일과 세계 강국이라는 미래에 관한 가장 놀라운 계시. 그리고 그것이 단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유겐은 마지막 예언에서 더욱 분명하게 전하고 있었다. 유겐이 남긴 네 번째 예언은 그가 말한 네 가지 중 가장 장대한 범위를 가진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예언이 한반도 내의 흐름과 인물에 대한 통찰이라면 마지막 예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속에서 어떤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이 네 번째 예언을 전하며 시기를 명확하게 언급했다. 그 변화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며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는 단언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통합이나 제도적 병합을 의미하지 않았다. 유겐은 이 통일을 기운의 합일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네 번째 예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통일은 칼이나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운의 일치, 업의 정화, 도량의 통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본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바람의 흐름이 있다. 그 바람은 대지의 중심에서 시작되어 세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단절된 인연의 끈을 다시 잇고 억눌렸던 진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수행처가 될 것이다. 오랜 분단은 도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을 거친 이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나는 본다. 세계는 그 중심을 이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정치나 무력, 경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이 땅은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 된다. 법륜이 도는 소리가 세계를 울리고 그 소리는 이 민족의 심장에서 시작된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충격과 함께 긴 침묵에 빠졌다. 유겐은 한반도의 통일을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새롭게 정비되는 흐름의 일부였고 한국은 그 흐름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 예언을 하기 전 지금의 세계 정세가 곧 거대한 재편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인류 전체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시기에 한반도가 새로운 길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 대한민국이 보여줄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것은 단지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흐름이었다. 유겐은 그것을 도량이 세계를 비춘다는 표현으로 말했다. 그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 세계인의 마음에 닿는다는 의미였다. 그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여주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 예언이 전해진 시점은 2024년 말이었다. 그리고 2025년이 들어서면서 한반도에는 여러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치적 분위기, 경제 흐름, 남북 간의 기류 등 외형적인 징후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와 인식에서도 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는 그것을 기운의 반전이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진짜 변화는 정책이 아니라 의식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의식의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변화의 열쇠는 바로 한 사람에게 있었다. 앞서 말한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알아보지 못한 그 인물. 그는 단독으로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를 중심으로 기운이 정돈되고 법계의 흐름이 방향을 잡는다고 했다. 그 인물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시점부터 통일을 향한 실제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움직임은 처음에는 작고 느리게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물결처럼 주변을 바꾸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 세계가 그 흐름에 반응하게 된다. 이 예언은 한국이 단순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축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며 입을 닫았다. 대한민국은 선택을 받은 땅이다. 그것은 민족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도량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 자리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 일어서고 있다. 나는 본다.
이 나라의 이름이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많은 이들이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유겐의 네 가지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이었다. 2025년은 그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드러내는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되고 있다. 유겐의 말처럼 기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그 기운을 알아보는 이들만이 다음 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는 이미 이 땅에 있으며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아직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겐 스님이 말한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이름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 이미 그를 알아보았다고 스님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